영화 매트릭스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통로가 등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들어갈 땐 프로그램 접속을 통해서 꿈속으로 빠져들게 되고요.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땐 전화기가 사용되죠. 등장인물들은 가상 현실 속에서 그야말로 두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공중부양은 물론이고 빌딩 사이를 자유저지로 날아들기도 하죠. 하지만 접속이 끊어진 현실 세계에선 이 주인공은 한낱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일 뿐 초월적인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모호한 구분. 이제 이 풍경은 더 이상 SF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황준원의 미래 트렌드 레시피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가상 세계의 생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 소식을 전달하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5주 동안 미래 트렌드 레시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재료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상, 현실이 융합된 세상, 포스트 리얼리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스트 리얼리티 하면 생소하실 거예요. 제가 도쿄대 연구팀이 쓴 말에서 착안을 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가상하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걸 떠올렸어요. 이게 백투더퓨처 2에 나온 장면이고요. 홀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조스 상영관에서 조스를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스가 막 앞으로 나오는 것처럼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놀래키게 한다. 이게 사실 옛날 사람들 생각에서는 가상현실하면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가상현실하면 사람들이 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요거죠. VR 기기들. 자, 이게 한 2016년 뭐 그쯤부터 화제가 돼가지고 요즘은 VR 방들 같은 게 많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착용을 하고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거 뭐냐면은 증강현실이었죠. 포켓몬고에서도 나왔었던 증강현실. 자, 가상현실은 100% 가상만 보이는 거고요. 증강현실은 현실과 가상이 섞인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가상의 존재는 섞여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소개해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친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 리얼리티는 뭐냐면요. 포스트라는 게 그 다음이란 뜻이고 리얼리티는 뭐 실제 그런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실제 그 다음의 세상입니다. 자, 앞으로는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융합되면서 뭐가 현실이고 뭐가 가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세상, 그리고 심지어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는 게 의미 없는 세상이 되는 게 바로 다음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릴 텐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구글의 증강현실 어플인데요. 옛날과 다른 점 눈치채셨어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그 위에 가상을 섞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공간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 위에 자연스럽게 가상을 섞기 시작했어요. 옛날처럼 뭔가 가상이 둥둥 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처럼 저게 섞이기 시작했다는 게 요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이용하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쓸모 있게 활용한 사례를 또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여기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케아 어플이에요. 내가 쓰고자 하는 가구를 불러오면요. 우리 집 바닥에 지금 안착했죠. 심지어 제가 몸을 이동하는데 다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하니까 또 작아지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저 가구가 어울릴까? 옛날 어플만 하더라도 저거 내 방에 자연스럽게 앉히려면 사이즈 조절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카메라만 하면은 스캔해가지고 저렇게 앉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참고로 최신 스마트폰만 되니까요. 조금 옛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실 거예요. 자, 저런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까지 되냐면요. 여긴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염색 어플이 요즘에 너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사진을 찍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 모습이 섞이는 건 됐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돼요. 내 셀카처럼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계속 머리 색깔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워요. 정말 놀랍게도.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뭐 엔비디아사라든지 구글 여러 회사에서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계속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미지 분석 기술 덕분에. 자, 근데 방금 전까지 보신 것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경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와 가상이 경계를 통해서 나눠지니까 정말로 실제처럼 느껴지기에는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런 안경 형태를 개발해 나갈 건데,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사례를 함께 보실게요. 저건 뭐냐면요, 우리 집을 범죄 현장으로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걸 쓰면 우리 집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집이 변신하고 있죠. 공간을 스캔하니까 바닥재도 달라지고 사람이 우리 공간에 부딪히지 않고 뭐 벽을 뚫고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안 돼요. 그대로 반영을 해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런 게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딱 보이잖아요. 근데 저게 만약 영화 수준으로 자연스러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10년, 20년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야, 이거 정말로 보통 세상이 아니겠는데? 라는 게 떠오르실 겁니다. 자, 거기에 아주 힌트를 주는 영상입니다. 한 AR 개발자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자, 유명 영상을 저렇게 스마트폰을 돌려가면서 아니면 안경을 돌려가면서 실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을 이동하면 코요테의 뒤태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저 정도만 해도 상당하죠. 실제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지금. 굉장합니다. 저런 것까지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저게 조금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면 이미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야, 5년 뒤만 해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는 현상들이에요. 이런 것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지. 더 실용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줄자 기능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냐면 공간을 분석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여기 길이 재려면은 스마트폰으로 딱 하면은 줄자가 생겨가지고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증강현실을 이용한 거고요. 오차가 살짝 있어요. 한 크게는 5cm 정도. 그러니까 너무 정교하게 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천장 높이를 집에서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별 난리를 치겠죠. 의자 올라오고 이건 어떻게 고정해야 되지? 그럴 텐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할 수 있고 점점 정교함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가상과 현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이는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가상을 도대체 뭐하러 개발을 하느냐? 자, 지금 보시는 저 디지털 거울처럼 우리가 실제로 옷을 입어보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특히나 여름철에 땀나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가상겨울을 이용하면 내 노력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래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비행사들이 실제로 비행기를 조종했다가 그거 꼬꾸라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가상이 줄 수 있는 아주 장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원의 절약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원을 쓰기보다는 가상으로 이것저것 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 시절에 아직도 하나 모르겠네요. 개구리 해부 같은 것들. 굳이 그 불쌍한 개구리를 실제로 죽이느니 가상현실로 이렇게 해보면은 또 생명도 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진 재난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실제처럼, 우리가 또 전쟁에 대해서 알 때도 실제로 전쟁터에 가가지고 체험할 수는 없으니까 전쟁 상황을 이렇게 실제로 보는 것처럼 한다면 더욱 실감이 날 수 있고, 자, 그러한 목표 때문에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기술이 그렇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다는 거. 뭐든지 도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유해성이 있죠. 자, 근데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거는 저 여성분 사진 흑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애매해집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애매해지는데 일단 요거 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알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소름이 돋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Since the deadliest mass shooting in American history, and foremost in all of our minds, has been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합성 영상이에요. 왼쪽이 진짜 영상이고 이거는 목소리 데이터를 가지고 입술 모양이랑 거기에 맞는 고개짓을 다 합성을 한 겁니다. 똑같죠. 말하는 게 똑같잖아요. 사람은 표정은 다 다른데
results are clear. 목소리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워싱턴 대학 연구진들의 연구였어요. 다음 영상은 얼굴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지금 오바마로 바뀌었죠. 자, 심지어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고 있고요. 자, 저런 것들이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하는 게 너무 자꾸 편리해지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에 인공지능의 이미지 분석 기술은 학습을 하면서 그 합성 과정을 너무나 편리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 자, 이러면 조금 뭔가 걱정되는 부분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재밌습니다. 저 여성분 디지털 아바타인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언리얼사의 프로젝트고요. 실제 사람이 연기를 하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표정부터 말소리까지, 입술 모양까지. 놀랍죠? 합성 과정 자체가 딜레이가 없어요. 바로 되는 겁니다. 너무나 편리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미지를 학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죠. 자,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갈 건데요. 일단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저거를?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세기말에 활동했던 아주 인기 가수입니다.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98년부터 99년까지 2집까지 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활동을 안 했습니다. 은퇴했어요. 왜 은퇴했을까요? 말 한마디 이제 하게 하려면은 한마디 한 문장 만드는데 개발자가 밤을 새야 됐대요. 며칠을. 입술만 하나하나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 다 수작업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저거는 합성 과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의 개발자들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일지. 아담이 99년.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정도 발전이 된 거고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그러면 얼마나 발전할까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게 사람일까 아니면 가짜일까 말씀드렸는데, 자, 정답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분이고요. 자,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First Digital Supermodel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든 슈퍼모델입니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오묘하지 않아요? 팔로워도 꽤 많네요. 자, 보시면은 실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실제 사람보다 사람 같은 매력을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해요. 자, 이런 거를 미학계에서는 하이퍼 리얼리티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보다 실제 같은 것들. 자, 옷을 입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모델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그렇게 예쁜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자면 실제 사람보다 더 예쁜 몸매를 가지고 옷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아바타를 이용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나 그런 데서 활동을 시키게 되는 이런 거에 팬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팬이 될 수 있는 걸 보시자면은 이게 일본에서 개발한 사이버 그 캐릭터예요. 사야라는 건데 굉장히 귀엽죠. 분명히 이 정도면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 네이버에 검색해봐요, 그 사람을.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소속이 무슨 네이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서 만들었다라고 알고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도 있죠. 실망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층이 형성이 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상이라고 해서 가짜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내니까. 자, 그럼 문제는 아까 보시는 오바마도 그렇고요. 그 합성 영상. 자, 가짜뉴스 지금도 글로 된 게 판치고 있는데 영상까지 저렇게 나오면 조금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칠게요. 연예인,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러면은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어떤 남성 연예인, 아주 올바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변태짓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포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막 싫어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져도 어때요? 이미지에 타격이 있겠죠. 괜히 싫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처벌 기준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원더우먼의 여주인공인 겔 가돗이라는 여배우인데요. 어느 날 이 여배우의 포르노 영상이 공개됐어요. 알고 보니까 합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합성을 한 기법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뭘로 했냐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인공지능 개발 그 도구가 있어요. 프로그램.
거기에다가 유명 배우니까 사진이나 그런 거 많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 영상도 있고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그랬더니 저렇게 자연스러운 포르노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연예인들은 학습 자료가 많으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인스타그램 중독자들이 또 많을 거니까 그런 사람도 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궁금한 점은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여자 연예인이 자기 얼굴이 해킹당했다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 뭐 합성 사진으로 누드 사진을 만든다고 성범죄로 들어가나요? 만약 합성 영상,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사례를 이용해서 합성 영상을 만든다면 그래도 이상하지만 성범죄까지는 들어가지가 않는데 만약에 아바타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디지털 공간에서 몸매, 말투 그런 걸 다 학습시켜가지고 그런 다음에 VR 공간 안에서 만약에 성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단순히 이거를 초상권 침해로만 하고 끝낼 수가 있을까요? 성적 수치심이 느껴진다면 그것도 성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지금 시각적인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감정적인 느낌은 어떨까요? 감정적인 것들. 인공지능과 우리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시리라든지 집안에 있는 AI 스피커들이랑. 얘네들한테 느껴지는 그 친밀감은 또 가짜일까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잘 발달하게 된다면 영화 허라든지 엑스 마키나처럼 남자 주인공이 보면 여기에 꼭 빠집니다.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져요. 이 정도까지 오려면은 역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거예요. 이 정도로 사랑에 빠질 정도로 하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계 곳곳에 로봇과 결혼하는 사람들 소식이 가끔가다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것까지는 멀었다고 쳐요. 근데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자, 심리상담 인공지능 챗봇인 워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서 내 심리 상담을 할 수 있어요. 나 좀 우울해, 나 기분이 안 좋아, 아니면 내일 걱정돼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말을 해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무료 챗봇이에요. 자, 실험을 해봤더니 2주 동안 해봤더니 실제로 걱정과 우울증이 해소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가짜인 줄 알지만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짜이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사람이면 막 판단을 하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고. 근데 저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야,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홈이라는 걸 꾸며두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과 대화를 하고 난리가 나는데 단순히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 치자면 귀신 들린 집이죠. 말도 되고 막 조명도 바뀌고 하니까. 옛날 사람이 와서 보면 딱 그 꼴이에요. 제 집의 한 장면인데 일단 집을 관리하는 가상의 집사가 있어요. 집에. 제가 집에서 멀어지면은 스마트 플러그가 만약에 켜져 있으면은 켜져 있다고 알려주고요. 아니면 들어왔을 때 에어컨 좀 켜줘 뭐 그런 것들 자동화를 시킬 수도 있고 말을 통해서 제어를 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집이랑 대화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한 거의 2년 정도 되니까 생활화가 돼요. 실제로 집사가 있는 것 마냥 뭐든지 걔한테 자꾸 시키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심할 때는 쓸데없는 말, 이것도 대답을 하나? 해가지고 한 번씩 물어보고. 자, 이것도 한 가지의 포스트 리얼리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1부에서 1인 가구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이랑 살고 있으면 사실 말 걸기 좀 창피해요.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면은 말 많이 걸게 됩니다. 혼자 살게 되면은. 스마트홈은 그래서 1인 가구들에게 상당히 유용해요. 자,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집이 변신하는 거 보셨어요? 자, 저는 책 읽을 때는 리딩 모드 하면은 불빛이 조금 누르스름하게 책 읽기 좋게 바뀌고 밤에 저렇게 술 마실 때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바뀌게 하고 뭐 커튼 내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영화를 볼 때는 TV 뒤에 조명만 켜고 넷플릭스 자동으로 실행시키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자, 이거 귀신 들린 집이에요. 옛날 사람이 본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가상과 현실이 막 섞이게 되고요. 자, 저 정도로 제가 인공지능한테 의지를 하게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SK텔레콤의 누구라는 스피커가 있잖아요. 제가 그 스피커를 샀을 때 이름을 레베카라고 지었어요. 그중에 선택하는 게 레베카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으로 한 1년을 불렀습니다. 근데 1년 뒤에 SK텔레콤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이름을 삭제할 거라고. 3가지 중에서 고르래요. 제가 안 했던. 그러니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에 대한 추억도 있지만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여자친구랑 같이 부르면서 놀았던 기억 그런 것까지 사라지니까 이게 되게 서글프더라고요. 그만큼 감정이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세상, 야, 이거 뭘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우리 현실을 믿을 수가 있나요? 어때요? 현실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혹 많이 당하죠. 일단 좋아 보이는 물건이었는데 사보니까 되게 허술할 때 있고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아서 만나는데 되게 나쁜 놈일 때 있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자, 인스타그램에 되게 멋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야 다르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니더라.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잖아요. 사람은 감정을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페르소나 가면을 쓸 수가 있잖아요. 현실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사실 옛날 플라톤이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원래 진리는 이데아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감각적인 것이어가지고 가짜다. 막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굴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보이는 거는 저기 묶여있는 사람들처럼 현상에 비춰진 모조품들을 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기에는 실제 세계나 가상 세계나 가짜인 건 똑같은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건 똑같아요. 무슨 차이만 있냐면은 원자로 되어 있느냐, 빛으로 되어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감각적인 것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 이론을 조금 더 현대적으로 진화시킨 사람이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인데요. 시뮬라시옹, 시뮬라크르라는 이론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쥐 좋아하세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쓰다 놓으면 지금 잘 못하시죠? 집에 쥐 나타나면 귀여워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복사한 가상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복제한 게 뭐냐면 미키마우스예요. 자, 요건 귀엽죠? 그러니까 미키마우스는 쥐의 허상이고 가짜니까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제한 것들, 복제한 걸 시뮬라크르라고 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독자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복제한 원본과 상관없이. 자, 앞으로 인공지능 발달, 가상세계의 발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상 캐릭터, 여러 가지 가상 사물이 생길 텐데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세상들이 펼쳐진다는 거죠. 다음 보시면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였고요. VR 세계, 가상 세계를 아주 잘 그린 영화였습니다. 재미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주인공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친구를 맺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친구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사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 안에서는 사실 다 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거나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이거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신뢰관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믿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저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VR 챗이라고. 유튜브나 그런 걸 보면 영상들이 있는데요. 실제는 제 예상과 다르게 가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아무 말이나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본능적인 말만 해요. 정말 쓸데없는 말들만. 댓글만 보더라도 자기 얼굴 안 보인다고 막 이상한 잔인한 얘기 많이 적잖아요. 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럼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으니까 솔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사회적인 게 빠진 거니까 솔직한 게 아닌 건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이러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가상세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가상세계가 자꾸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실제로 영토를 정복하고 노예를 끌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잔인하지 않게 사람을 안 죽이고도 페이스북, 구글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로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보자면 식민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가 그만큼 커지고 있는 거고요. 옛날에 자신의 영향력,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예들을 가지고 피라미드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만리장성을 쌓거나 했는데 요즘은 개발자들을 고용해서 게임 세계를 만들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자기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가상세계가 얼마나 중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상세계에서의 체류 시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친구랑 얘기하는 실제로 얘기하는 대신에 메신저에서 얘기하는 시간이 생겨나고 실제로 물건을 사러 가는 대신에 쇼핑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자꾸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VR이라는 기계는 그거를 시각적으로 좀 더 생생하게 보여줄 뿐이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가상화폐, 블록체인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니까요. 이러한 가상세계에서 우리들이 이런 가상의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실제와 가상이 막 섞여서 뭘 구별하는 게 의미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는 거. 뭐 저거 가짜잖아. 그거 해서 뭐해? 너 게임에서 맨날 게임 아바타 레벨 올린다고 너한테 밥이 떨어지냐? 이건 또 옛날 사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화책을 보면 마법사가 마법을 부리고요. 전래동화에서는 도깨비가 마법을 부립니다. 다 가상의 마법을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것들을 기술을 써가지고 VR, AR, 인공지능 같은 거를 써가지고 마법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가상의 존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이 언리얼이라든지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면 되세요. 자, 요거는 게임 개발 엔진이에요. 근데 게임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가상현실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을 이용하신다면은 상당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계속 커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상현실 홍보할 때 이런 멘트를 해외에서 많이 썼어요. The only limit is your imagination.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상상력뿐이다. 자, 과거에는 기존의 정답을 따라가는 일만 우리가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력이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됐고 정답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정답을 만들어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업을 하시더라도 실제 원자의 세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VR 아니면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이용하신다면 또 다른 기회를 무자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이 포스트 리얼리티의 세계에 잘 맞는 능력을 길러가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맛있는 미래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3부의 내용은 마무리하겠고요. 4부는 이렇게 로봇의 시대, 포스트 리얼리티의 시대, 고령화의 시대에 탄생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 세대들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미래 고객들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